우주는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과 은하들이 내는 빛뿐만 아니라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질은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공식에 의해 모두 에너지와 다름없죠. 하지만 별과 은하를 포함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5%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95%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이죠.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약 5배 정도 많으며 우주 전체의 25%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일반적인 물질처럼 중력 현상을 일으키지만 보이지는 않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의 존재는 중력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일반적인 물질과 암흑물질이 우주를 약 30%를 채우고 있다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쩌다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암흑에너지를 생각해내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주의 팽창에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하는 우주 팽창에 의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우리 은하와 매우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와 마젤란 은하 등 소수의 은하만이 점점 가까워져 미래에 결국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지 아니면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은하 빛의 도플러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은하의 빛이 푸른 쪽으로 치우치는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면 그 은하는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면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팽창의 효과보다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주 팽창에 의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암흑에너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함을 알아냅니다. 어떠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주는 빅뱅을 겪었고 그 결과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주 큰 우주의 스케일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팽창하기 시작했더라도 우주한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하죠. 쉬운 예로 우리가 사과를 위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지만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곧 중력에 의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빅뱅에 의해 팽창을 시작했지만 우주의 중력만 작용한다면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우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폭발을 이용하여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은하가 예상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죠. 이것은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 위로 던져진 사과가 다시 땅에 떨어지기는커녕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 위로 가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에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존재해야 했죠.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암흑에너지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는 우주상수라는 항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암흑에너지의 이론적 기반이 되죠. 우주의 팽창이 점점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주상수는 그저 불필요한 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밝혀지고 난 이후 우주상수는 우주의 팽창을 기술하는데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초신성 관측 이외에도 암흑에너지를 지지하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 거대 구조의 바리온 음양 진동 등의 서로 독립적인 관측 결과들은 우리 우주 안에 암흑에너지가 약 70%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합하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암흑에너지가 어떻게 우주 전체 에너지의 70%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암흑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넓은 우주 공간은 대부분 거의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모여들어 우주의 특정한 공간에서 우주 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와 달리 암흑 에너지의 경우 그 밀도는 매우 낮지만 우주 전체의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현재의 우주 안에는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우주의 미래를 전혀 다른 길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총 에너지 중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주는 더 빠르게 팽창하고 은하들은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되죠. 먼 미래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합쳐져 거대한 은하인 밀코메다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밀코메다를 제외한 다른 은하는 관측할 수 없게 되죠. 먼 미래에 밀코메다 은하에서 번성하게 될 지적 생명체는 단 하나의 은하만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인류가 우리 은하만이 우주의 전부라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류와 달리 이들은 영원히 밀코메다 바깥에 우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밀코메다 은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테니 말이죠. 어쩌면 인류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 진화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암흑물질과 더불어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그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우주를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는 에너지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죠. 과연 인류가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규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중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류과학 지식의 거대한 도약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